오늘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이거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네. 내 집 맡기고 매월 연금 받는 주택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가입자가 늘고 있고 이제 정부가 50대 중반 이후에도 한 55 이후의 집주인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히 집값이 좀 내릴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렇죠. 네, 그런 분들 한번 눈여겨 들어 보십시오. 정보 차원에서요. 네. 주택연금이라는 게 내 집 맡기고 매달 얼마씩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집을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한테까지 돈이 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주택연금에 맡길 때 집의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네. 그 가격을 가지고 조금씩 매달 나눠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이 일찍 사망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돈 전체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걸 배우자에게 또 주는 그런 제도. 또는 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네. 자녀에게 줍니까? 배우자에게 줍니까? 그건 이제 배우자. 상속인 경우에 상속이 네.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주는 것이고 이제 본인이 먼저 사망하고 부인이 좀 홀로 남겨져 있는 경우는 부인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게끔 승계가 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 맡기고 매월 뭐 100만 원씩 받다가 내가 죽었는데 지금까지 받은 돈 따져보니까 한 3억 되더라.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2억 정도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그건 가족에게 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상속인 다 경우. 계산해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입자가 6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막 몇십만 명은 그렇죠. 아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60대 네. 이상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6만 명 정도는 아직까지는 적은 숫자인데 네. 정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려고 해요. 좀 그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낮췄는데요. 예컨대 네. 지금 60세 이상만 할 수 있는데 부부 둘 중에 한 분이 50대일 경우 지금 몇 살인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네. 결정은 안 했는데 50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원래는 시가로 9억 원이었죠. 아,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아니고. 9억 원이었죠. 네. 아니 시가를 시가로 기준- 9억 아, 원이었는데 시가로 9억 원. 그걸 아. 공시가격으로 9억 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시세 한 13, 14억짜리 그렇죠. 집 갖고 계신 분도 분도 가입할 수 가입이 있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낮췄다고 볼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으시는지 어떤 분들이 상당히 72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평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60세부터 가입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90살이 될 수도 있고, 72세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월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한 9,200만. 네, 2억 9천. 네, 그러니까 한 3억짜리 집 맡겨놓고. 그 정도로 네. 맡겨놓고 계시죠.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택 가격별 월 지급액.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0세, 60부터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3억짜리 집인 경우에는 59만 5천 원, 네. 또 70세인 경우에는 89만 5천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5억 원짜리 집인 경우는 70세가 149만 2천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시가 기준으로 원래 9억이었다가 이번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이 되게 되면 네. 사실은 90세인 경우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왜 연세가 많을수록 많이 줄까? 네, 당연히 기대 이여명이 몇 년 안 되니까 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몇 년 못 받으시겠구나 해서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많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집값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아까 좀 전에 네. 그 화면에서 최진문 교수가 60세 이상 가입했을 때 좀 가입률이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 동안에는 자식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상속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 내 집인데 자식들 동의 받아야 저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그 집이 그대로 자식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버리게 되면 자식한테 안 갈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식의 동의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네. 이걸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 생각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82살의 허무 할아버지인데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 갖고 계셨는데요. 2년 전에 이 아파트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셔서 월 한 107만 원, 연세가 많으시니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과수농사 접게 되면서 생활비에 쓰려고 가입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주택연금을 쓰면 좋다. 아들한테 먹고 살 필요 없고 개에서 그냥 매달 나오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걸 가지면은 생활하기가 주택연금을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은 많게 어떤 분들은 적게 상당히 뭐 좋아졌다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에요. 네. 10년 이상 생활이 빠듯했다는 73살의 박모 할머니. 네. 연금 가입한 뒤에 의견 여쭤볼까요? 남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집에 있기 싫어요.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고 싶고.
올해 75살인 최영식 할아버지 역시 지난 2012년 가입 후에 벌써 8년째 매달 100만 원씩 주택연금 받고 계신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동안 뭐 월급 모은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취미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아들에게 뭐 아들한테 거시기 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면서 용돈 타서 쓰지 않고 그러니까요. 내 네. 돈으로 그냥 쓰겠다는 거죠. 네. 예. 흔히 뭐 아유 그거 30만 원, 50만 원 받아서 뭐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하는데 자식분들이 30만 원, 50만 원 부모한테 용돈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네.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가입 요건을 이제 완화한 완화하기로 거죠. 했는데 예. 아직 정확하게 몇 살부터 가입 결정은 안 됐더군요.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완화된 가입 요건 50대도 가능하겠는데 아마 한 55 정도 뭐 아마도 된다고요?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그 몇 살 이건 안 나온 상태예요. 50대가 네. 가능하다고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했는데 그걸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 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로 따지면 약 13, 4억까지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좀 아끼고 살지.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 것 같고 아끼고 살지. 이거 집안 아이들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 쓰시고 남는 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렇죠. 제도예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가입했다 이거예요. 예. 작년처럼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라버리면 예. 아 나는 이거 5억 생각해갖고 거기서 돈 주고 있는데 더 주지 않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산정된 금액으로만 줍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 또 다시 그렇군요. 더 달라고는 안 해요. 대신 네. 이제 그런데 이런 조건도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그뭐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중간에 만약에 집값이 올라서 본인이 손해 본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네. 그걸 해지를 하고 그동안 받았던 돈에 대해서만 변상을 물론 하면 그거는 되겠어요. 뭐 변제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입할 수도 있죠. 네. 3년 있다가. 다시 예, 아, 3년 그리고 동안만 또- 유효기간. 그리고 또 가입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하면. 말이군요.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렸고 왠지 우리 집값은 좀 떨어질 네.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받는 돈은 안 변하니까 변해요, 그거는. 네. 가입하면 유리하다. 유리하죠. 네. 집값이 떨어지면 유리한 거죠. 물론 뭐 누가 알겠습니까? 집값이 예, 그렇죠, 오를지.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래 사셔가지고 한 5억짜리 집을 하셨는데 아니 뭐 요즘 뭐 100세 인생이다. 100세 인생이라서 그럼 엄청 이득이죠, 사실은. 혹시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당신 5억짜리 집 맡겼는데 5억 더 받으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안 줘요. 너무 오래 사세요.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주택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평생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확정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아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받겠군요. 예, 월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대출 상환제로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평생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평생 받기로 했는데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돈을 더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지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상속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 수익률 제일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입하면 집을 팔 수는 없겠죠? 팔 수도 아니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그렇죠. 대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근저당이 설정된 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네. 매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걸 전세를 하거나 이것도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저당만 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금융공사에서 네.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네. 나머지는 또 딴 분들이 설정하기도 이렇게 되는 1순위 거죠. 근저당을 설정해 그렇죠. 놓는다.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팔 수도 있다 이 팔 수도 말씀이시군요. 있고 그다음에 전세도 네.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녀들이 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 네. 제가 용돈 충분히 못 드리니까 대신에 가입하세요. 예. 가입하고 설령 어머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다 해도 저희한테 조금 나오니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좀 받아서 쓰세요. 이렇게 권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착한 아들, 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아버님이 한 80세 정도 되시면은 한 10억짜리 집인 경우에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게 뭐 2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 아버니 용돈으로 200만 원 못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씩만 내가 드릴 테니까 연금 가입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나중에 본인이 그걸 아니, 물려받으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아니, 하면 안 그런 분도 되겠죠. 있겠지만 그런 네, 분도 그렇죠.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물론. 네.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버는 돈이니까 본인이 쓰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정서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렇죠. 자녀가 내 네. 재산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그건 건 전혀 관여할 수 없죠. 자, 저 주택연금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굉장히 낮춘다는데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표창원, 주광덕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